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여러분과 함께 2차의 관문인 무역실무, 관세사에서 무역실무 그럴 때는 보편적으로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에 비하여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쓰고 이제 시험장에 가는 경우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을 갖다 먼저 한번 이해를 하고 또 내용을 갖다 답을 쓸 때 어떤 걸 답을 갖다 요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 설정, OT가 바로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론 대학교에서 전공을 갖다가 무역 실무를 갖다 공부하신 분들, 무역학과 출신 분들은 다 했겠죠. 그러나 만약에 안 되는 입장이 될 때는 어떠냐 그러면 상당히 혼란에 빠질 수가 있고 또 OT가 없다 이라면 방향을 갖다가 설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모든 내용은 전략입니다. 그래서 시험도 전략이다 이렇게 볼 때 전략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만약에 항해하는 선박의 나침판을 보며 바로 선장이 어느 쪽을 갈 것인가를 길잡이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 OT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OT에 대하여 우리가 쭉 보면 이제 이 부분을 정리가 좀 잘 되고 이런 방향 설정이 어야 되느냐 그러면 훨씬 더 여러분이 어야 되느냐 그러면 시험 보는데 진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가게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들으며 OT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죠. 그럼 일단 우리가 봤을 때 앞으로 관세사는 어떤 입장에서 출제가 될 것인가? 여러분이 만약에 출제위원이다 그럴 때는 어떤 입장에서 출제를 할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모든 시험은 어느 입장에서 바라보느냐, 어떤 견해로 바라보느냐 하는 시각의 방향을 갖다 우리가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관세사를 갖다 얘기할 때는 화주의 대변인이다. 화주를 갖다가 얘기하는 화물의 주인입니다. 예를 들어 딴 말로 말하면 바로 수출자를 얘기하겠죠. 수출자는 물건을 팔아야 되는 사람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 관세사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뭐냐 그러면 운송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동을 얘기하는 거죠. 물건을 갖다 만들면 물건을 갖다 이동시켜야 된다 이거죠. 그걸 국경을 넘어서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세계는 하나다 하는 시대에서 무역은 굉장히 중요하고 요즘 무역 없는 나라는 없을 거다 이렇게 우리가 보죠. 우리나라도 거의 어야 되느냐 내수보다는 외수 즉 무역에 의존하는 게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듯이 여기서 뭐냐 그럼 바로 물건을 갖다 실어주는 운송자 이동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속에서 여러 가지 뭐가 되느냐 소송에 대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일어나는 소송의 경우는 삼심제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만 지방법원 그다음에 중간에 있는 중간 정도 그리고 마지막 대법원으로 우리가 넘어가는 이런 이야기 단계를 갖다 우리가 거치는데 여기에 무역에 있어서는 전혀 그런 단계 없이는 중재라는 역할 한마디로 하면 변호인의 역할을 하는데 중재의 역할에 의하여 모두가 처리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중재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무역에 따른 여러 가지 뭐가 되느냐 정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봤을 때 이 관세사는 무역에 대한 정보 이 정보에 대한 제공자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관세사의 역할이 어떤가를 갖다 우리가 생각할 때 화주의 대변인이 되고 보험을 갖다 체결하는 체결자가 되고 소송을 갖다 할 때 중재 역할을 통하는 중재심에 의하여 가는 변호인 역할과 마지막에 정보에 대한 역할을 갖다 하는 게 바로 관세사가 해야 될 이야기다. 이 네 가지 역할을 갖다 충실하게 할 수 있을까? 충실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데 대한 답변을 갖다가 잘 달아야만 여러분은 2차 시험에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하는 얘기. 어떤 입장에서 우리가 봤을 때 시험에 출제될까? 관세사는 과연 어떤 입장에서 우리가 봤을 때 출제가 될까 하는 이야기를 이 네 가지 화주의 대변인, 운송의 체결자, 소송의 대리인, 정보의 제공자라는 이 네 가지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게끔 뭐가 되느냐 그러면 관세사의 무역 실무는 주어져 있다 하는 이야기를 먼저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갖다 한번 정리해 보면 무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는 보통 무역의 절차를 말하라 이럴 때 계의종입니다. 계의종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는 계약을 얘기하는 거죠. 걔는 바로 계약을 갖다 어떻게 체결할 것인가. 맨 먼저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다음 이야기는 뭐냐? 바로 바로 종료앞까지 돈을 지급하고 물건을 이송하고 보험을 갖다 체결하고 이 단계를 갖다 우리는 이행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이거죠. 이행.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계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행을 갖다 나타내니까 이해라고 얘기하고 마지막에 뭐가 되느냐? 종교를 갖다 가져올 때 종이다. 그래서 무역은 계의종이라는 말을 갖다 참 많이 쓰는데 계의종의 뜻이 계약은 바로 어떻게 계약서를 쓰느냐
우리가 일장을 갖다 배울 때 계약서 쓸 때 일어나는 문제를 갖다 우리가 바로 알고 있어야 되고 쓸 수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 이행의 단계는 바로 지급을 하고 운송을 하고 보험하는 거. 이 세 가지 단계는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이행의 단계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마치 경영학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PDS라는 말을 갖다 참 많이 씁니다. 그죠? 바로 이 PDS의 과정을 갖다 연결한다면 무역실무 연결한다면 브레인이 뭐가 되죠? 계약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죠. 그리고 여기에 뭐가 되느냐? 두에 속하는 것이 돈을 지급하고 운송하고 보험하는 이 과정이 이행이라고 볼 수 있고 마지막에 C 우리가 봤을 때 마지막을 본다 그럴 때가 종료가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쓸 수 있는데 개의종이라는 얘기를 갖다가 우리가 아주 자주 이제 이론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설명할 때는 개의종이라는 단계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무역의 개의종을 이해하자 하는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출제 교수는 어떻게 우리가 보통 들어가느냐? 보통 이제 출제 교수는 이론파, 대학 교수들이 들어갈 때 이론파 교수입니다. 거의 대학교에서 교재에 의하여 뭐가 되느냐 설명하는 교수들 이런 사람이 출제위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실무파다 그런데 실제 의뢰되느냐 그러면 여러 가지 법원이나 또는 아니면 소송하는 단계에 있다든가 변호사라든가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출제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대학교 교수는 이론파 교수라고 얘기하면 실무파 교수들은 실제의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출제위원으로 들어갈 때 훨씬 감각의 태도가 되죠. 달라질 거다. 아무래도 여기서 뭐가 되죠? 이론파 이야기의 경우는 뭐가 되느냐? 내용 정리면입니다. 여기는 뭐냐? 그러면 실무적인 이야기를 갖다 묻겠죠. 실무다. 여기는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많이 우리가 신경을 쓸 거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가 들어가느냐에 따라 문제 판도는 내용적 측면으로 갈 것인가 실무적 측면으로 갈 것이냐 이 이야기는 출제위원이 어떤 위원이죠. 여기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하는 것도 여러분이 생각해 주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또 하나 중요한 나름대로 했던 방식에서 나올 수 있다와 나왔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올 수 있다와 나왔다. 이 나왔다 이야기는 뭐가 되죠? 이미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죠? 하나의 단계를 넘어섰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왔다의 이야기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것보다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뭐가 되죠? Q를 달아야 될 이야기는 바로 나올 수 있다의 역점을 둬야 된다. 2차는 한번 나왔다 그러면 낼 수 있는 영역이 얼마나 넓습니까? 근데 굳이 나왔던 문제를 반복하며 재차 이렇게 재탕하지는 않는다. 속된 말로 이런 얘기는 없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봤을 때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에 역점을 둬야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는 얘기를 알아두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의 대다수가 뭐가 되느냐? 반복되는 문제가 없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미 기출된 문제나 출제된 부분이나 이런 이야기는 어디에 되느냐? 우리가 봤을 때 해당되지 않는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포인트 전략이 바로 미출제된 부분.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 많이 나올 것 같으냐? 우리 책도 뒤쪽에 가면 이제 앞쪽은 워낙 시험이 출제가 빈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횟수가 많아지다 보면 앞쪽은 거의 다 냈습니다. 이제 우리가 봤을 때 통관. 물건이 어디에 되느냐? 그럼 바로 우리가 무역에서 국경선을 넘어가기 위하여 세관을 갖다가 나가는 걸 갖다가 통관이라 그러죠. 이 통관할 때 드는 세금을 갖다 우리는 관세라 그럽니다. 그리고 2개 이상의 운송들, 예를 들어 선박이라든가 항공기라든가 육상이라든가 철도라든가 2가지 이상을 갖다 우리가 묶어서 이동할 때를 갖다 복합 운송이라 불러주는데 어떤가. 그리고 국제 수배송의 단계가 어떠죠? 그다음에 국제물류라는 얘기가 굉장히 요즘 많이 나옵니다. 이런 국제물류의 정보를 갖다가 무기로 가져간다는 이야기. 그래서 통관의 이야기, 관세 이야기, 복합운송 이야기, 국제수배송의 이야기, 국제물류 정보 이러기서 이제는 출제될 가능성이 점차적으로 넓어지고 있다. 왜? 이미 앞쪽은 많이 냈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이 이제는 앞으로 이해되느냐 그러면 관심사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책으로 얘기하면 16, 17, 18, 19, 20 이 분야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뒤에 붙은 부위가 바로 새로 이슈가 되는 부위가 되고 또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은 반드시 생각을 해줘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될 거다 하는 이야기로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단원별 출제를 할 때 50점과 10점이라는 얘기가 보통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50점짜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10점짜리가 어떠냐 그런데 이 50점도 요즘은 어떠죠? 세분화됐다. 옛날은 그냥 50점 노나라 50점짜리로 끝났다 이거죠. 근데 요즘은 그런 문제는 내지 않더라 이거죠. 바로 50점짜리도 20점, 30점 이렇게 분류되기도 하고 20점, 10점, 10점 더 50점 점수를 갖다가 어디 되느냐 그러면 이렇게 세분화시키더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노나라 그래 놓고는 그 1 뭐에 대하여 2 뭐에 대하여
점수를 갖다 더 세분화시켜주는 경우가 있더라. 그만큼 뭐 해야 되죠? 정확도를 요구한다. 채점할 때 뭐 두리뭉실 페이지 채우면 점수 주고 이런 거는 이미 우리가 봤을 때 2001년, 2년 이때는 페이지를 얼마 채우느냐 가지고 해야 되느냐 채점 교수가 점수를 주고 안 주고 이랬는데 요즘은 정확도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정확도를 묻는다. 얼마나 정확성을 갖다가 정확하게 답을 갖다 다느냐. 바로 구체화다. 구체화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대충 이렇게 얼버무리는 이런 답은 이제는 점수 따기가 어렵다 이겁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얘들은 구체적으로 답을 갖다 써줘야 된다. 구체성. 이걸 갖다 강조하는 것이 뭐가 되느냐? 우리가 봤을 때 현재의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생각해야 해서, 그리고 여기에 노나라 그런 이야기 50점짜리는 점수가 이렇게 세분화되고 있지만 이 속에도 서본결의 형태를 갖다 취해준다면 훨씬 더 어떻습니까? 답이 눈에 들어오고 채점자가 봤을 때 정확하게 어느 정도 우리가 봤을 때 그 답서는 어떤 요령에 의하여 전시효과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시효과라는 말은 뭐 옛날 우리 속담에도 그렇죠.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뭐 이런 얘기가 있듯이 수미상관의 이야기가 쭉 정교하게 나열되고 질서정연할 때 채점자는 어떻죠? 점수를 더 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똑같은 내용이지만 뒤죽박죽이 되어서 뭐 무질서하다. 그러면 어떠냐? 감점 당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수미상관을 갖다 취하고, 그다음에 뭐 우리가 봤을 때 또 가끔은 단순한 문제를 갖다 묻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뭐뭐에 대하여 7가지를 논하라. 몇 가지를 논하라. 뭐 7가지를 논하라. 아니면 5가지를 논하라. 이런 말이 나올 때는 이건 단순한 암기입니다. 이런 문제까지도. 그래서 논하라는 문제, 비교적 설명을 갖다 얘기하는 수미상관을 지켜주는 이야기, 그다음 단순한 암기의 이야기 형태, 이런 이야기들이 보통 이제 출제될 때 많이 되더라 하는 이야기를 갖다 여러분들이 50점이나 10점짜리로 구분되며 나오는데, 3가지 형태의 패턴에 대한 준비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걸 갖다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하며 어떻게 답할 건가, 어떤 방법에 의하여 진행할 건가 하는 이야기의 방향성을 갖다 여러분은 아셔야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이외에 이제 뭐 과목별 대응하는 게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관세법이나 관세율표법이나 관세평가나 여기는 많은 시간을 갖다가 시간이 굉장히 투자 시간이 깁니다. 그러나 무역실무는 어떠냐 그러면 오히려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다른 거 하다 보니까. 그래서 하향 평준화가 되더라. 뭐 그리고 이제 뭐 대학교에서 무역 영어를 했다. 또 전공이 무역학과다. 이런 사람들은 어떠냐 그러면 태만하기가 쉽고, 오히려 여기서 점수를 갖다 다 깎아먹는, 2차 시험에서 실제로 무역학과를 나왔다면 무역실무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나왔다는 것 때문에, 또 무역 영어를 공부했다는 것 때문에, 특히 뭐 인코텀스 같은 경우 바로 판매자가 어디까지 가져다 주고 얼마의 대금을 받을 것이냐 하는 가격 조건의 국제 조건을 갖다 우리가 인코텀스라고 얘기하죠. 이런 거는 무역 영어 했던 학생들은 다 배웠다 이거죠. 그래 태만해서 답 썼는데 오류를 범하더라. 그래서 여기서 오류가 일어나기가 쉽기 때문에 오류를 갖다 배제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대외무역법 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일명 외국환 거래법이다. 대외무역법을 어떻게 우리가 하느냐, 이 법에 대해서는 한번 좀 여러분 체크를 하시고, 뭐 제가 OT할 때 이런 부분을 골라서 해야 될 거다 하는 이야기에 대한 한 예시입니다. 내용이 나와 있고 또 본 수업에 하세 우리가 얘기를 할 테니까 일단은 이런 것들, 또 외국환 거래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예를 들어 외국환 위반이 되었을 때 사례가 어떠냐,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는 체크하며 공부를 한다는 게 공부의 요령에 대하여 우리가 한 번쯤 체크를 한다면 이런 것에 대한 대비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용하는 단어가 다르다. 또 법을 이해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이 답안을 갖다 딱 보면 이 사람이 공부했나 안 했나를 알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답안이 우리는 당연히 관세를 통한 뭐가 되느냐 그러면 무역을 갖다 우리가 무역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배우기 때문에 실제 맞는 이야기를 갖다 답으로 달아야 된다. 그리고 모든 법을 갖다 이해하는 거, 특히 법 속에는 아까도 얘기하지만 2개 커다란 법, 외국환 거래법 그리고 대외무역법, 이 법은 반드시 여러분이 어떠냐 그러면 내용을 갖다 다시 한번 체크해야 되며 본 수업할 때 우리가 또 한번 체크를 할 건데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법적 마인드가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반드시 어떤 뭐 개요 이런 내용을 갖다 이해를 하며 간다면 굉장히 중요하고,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서도에 의하여 모든 내용을 갖다 한번 쭉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게 중요한데 이제 오늘 우리가 쭉 뒤에서 1장부터 배우는 이야기가 바로 계약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니? 그래서 계약이 있다면 청약에 대한 응락이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여기에 확정 청약 이거는 바로 답을 갖다 언제까지 다오 이런 얘기가 확정이라면 미확정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연말 전까지만 알려주면 돼 이렇게 우리가 제한을 갖다 두지 않을 땐 미확정이다 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도 우리가 반드시 순서도에 의하여 정리가 돼야 되고 그다음 결제할 때는 이제 뭐 신용장에 대한 이야기 이거 수호할 때 우리가 다 배우겠죠. 또 운송의 절차 그다음에 우리가 쓸 때 보험에 대하여 어떤가 뭐 생명보험이 있고 전손이라는 말은 뭐를 나타내고 부분손은 어떤가 하는 이야기를 바로 우리가 본수업할 때도 차례대로 마치 무역이 이루어지는 차례대로 목차에 의하여 쭉 공부를 해나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 순서에 의하여 가야 될 거다. 그리고 마지막에 정상적으로 종료가 되었을 때는 정상적 종료가 되었니? 비정상적으로 종료가 되었니? 하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는 고민해야 될 거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바로 2차 무역 실무를 갖다가 우리가 찾던 출제 위원이나 아니면 채점 위원들이 출제를 하는 사람과 채점하는 사람은 다르죠. 굉장히 지적을 많이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아쉬워하는 거. 뭐 제가 쭉 한번 적어봤으니까 2차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이야기를 쭉 한번 보는 게 중요하다. 1번의 승부를 걸어라. 답지를 보면 학생을 알 수 있다. 공부를 제대로 했나 안 했나 알 수 있다 이거죠. 기계적 암기만으로 합격할 수 없다. 그다음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이제 진도나 답안지 작성 요령이나 이런 방향의 지름길을 갖다 우리가 안내해 줘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1차는 자기가 정확하게 답을 확인할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나 2차는 주관식이기 때문에 내가 왜 50점 맞았느냐 내가 왜 40점 맞았느냐 이유를 알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확한 대비가 돼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고 차별화된 답이 굉장히 중요한데 100명에서 한 2명, 3명은 뭐냐 차별화된 답을 내더라. 가능하면 차별화 대기를 내가 예를 들어 35점 정도 이상을 갖다 줍니다. 이런 경우는. 그리고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 그다음 답안지를 갖다가 대동소이한데 색다른 답을 갖다 쓸 수 있려고 노력해라. 1번 내 50점짜리는 서본별로 반드시 나눠줘라. 그리고 출제 포인트가 뭔지를 갖다 한 번 정도 생각해 줘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봤을 때 체크를 해야 할 사항 아니냐 하는 이야기로 설명을 갖다 쭉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쭉 보며 짧은 시간이지만 이런 이야기를 갖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 줘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가 되고 뭐 우리가 봤을 때 이런 입장에서 한 번 정도 정리를 하며 나가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좋은 점수와 2차는 끊임없는 노력과 변하는 시험에 대하여 항상 뭐가 되느냐 준비된 자세 이런 게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10가지 출제 포인트를 갖다 정확히 모르고 있더라 학생들이 요까지 이야기를 갖다 드리며 요 10가지에 대한 대안을 확실하게 잡아달라는 얘기를 드리며 이제 다음부터 1강부터 여러분하고 이런 포인트 이하여 진행을 하며 여러분이 좋은 점수를 거둬서 꼭 합격하기를 빌며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야기를 드리며 OT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매우 감사합니다.